짙어가는 길목. 어느덧 완연한 봄이다. 화창한 날씨가 어디 봄처녀 마음만 뒤흔들까? 설레는 걸음으로 산을 오르는 약초꾼 강명권 씨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진다. 자, 찔레순 따러 가고 있습니다. 뭐요? 찔레순이요. 이제 우리 어릴 때 군것질거리가 귀하고 하니까 산에 소 풀뜯기로 갔다가 이제 찔레순을 꺾어서 껍질을 까고 먹으면은 덜쩍지근한 단맛이 나니까 군것질거리로 참 많이 먹었어요. 오늘은 추억을 따러 가는 길. 찔레가 기다리는 곳으로 걸음을 재촉해 본다. 저기 많다. 가시덤불 틈틈이 싱그러운 새순을 내민 찔레나무. 햇볕과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잘 자라는 넉살 좋은 나무다. 가지엔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있어 우리나라의 들장미라고도 불리는 장미과의 낙엽감목. 이게 약간 단맛이 있고 덜쩍지근한 감칠맛이 있어서 우리 어릴 때 이제 산에 소 풀뜯기로 가면은 군것질거리가 그때만 해도 귀하다 보니까 이걸 꺾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추억이 생각이 나서 이걸로 반찬을 만들어 보관해 두려고 이걸 뜯으러 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찔레순 이거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던 사람들은 먹는 건 줄 알아도 보통 사람들은 이거 먹는 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아마. 가시가 억세지기 전에 부드러운 순을 따야 돼요. 반찬으로 쓸 거는. 덮어서 차를 만든다든가 하던 거는 조금 더 자라서 억세져도 상관이 없는데 이건 바로 사람 입에 들어가야 될 식재료이니까 좀 부드러울 때 요 계절 아니면은 못 답니다 이것도. 주로 군락을 이루고 서로 엉키어 덩굴을 만들어 사는 탓에 자칫 따가운 맛을 볼 때도 있다. 가시가 많죠? 예, 가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시가 낚시 바늘처럼 휘어져 있어가지고 한번 찔리면 살 속에 콕콕 틀어박혀요. 순박해 보이는 잎사귀와는 달리 꽤나 위협적으로 도단한 뾰족한 가시들. 찔레의 가녀린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무기이자 방패다. 이것 열매 맺혀가지고 자손 번식하려고 열매를 맺어놨더니 짐승이 따먹어버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약으로 쓴다고 순 꺾어버리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가시를 수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시가 억센 양나무들이 대부분이 신경통 관절염에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가시가 심한 나무가 엄나무이죠. 엄나무 가시는 차 타이어에 그 구멍을 내가 바람이 빠지게끔 만들 정도로 그렇게 가시가 억센 가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때문에 잠깐만 방심해도 눈물이 핑 돌기 일쑤. 또 찔렸어. 고수답지 못하게 이게 오늘 가시에 몇 번이나 찔리네. 따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따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지도 지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방어 수단이겠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걸 순을 다 따는 건 아니고 좀 통통한 것만 띄엄띄엄 따가지고 장아찌 담을 거니까. 사냐에 흔히 우거진 것이 찔레덩굴이지만 알고 보면 제법 다양한 효능이 숨어있는 약초다. 이제 칡순이나 찔레순처럼 이렇게 길게 뻗으면서 덩굴로 자라는 식물들은 그 속에 성장 조절 호르몬이 많아요.
청소년기, 성장기 어린이들 성장 발육에 아주 도움이 되는데 동의보감에도 이제 이걸 그렇게 여자분들 생리불순이라든가 또 산후의열로 고통을 받을 때 그런 때 약으로 이용을 했던 기록이 있고 특히 땅에서 새로 올라온 찔레는 반가운 별미가 된다. 여기 간식거리 땅에서 바로 올라오는 통통한 굵은 찔레순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묵은 가지에서 올라오니까 대가 얇아서 껍질을 까서 못 먹으니까 이제 반찬으로 활용하려고 딴 거고 이런 거는 이제 땅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통통하게 대가 굵게 올라와요. 설탕이 귀했던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며 새순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낸다. 아, 달다.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이 나요. 아주 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뭐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다 보니까 특별한 간식거리도 없었고 학교 가면서 길가에 이렇게 통통하게 굵은 찔레순이 있으면 그걸 꺾어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서 쉬는 시간에 껍질 벗겨서 까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심심한 입을 달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찔레순 채취. 그런데 한 손에 든 장비가 범상치 않다. 선생님, 그 지금 쓰는 그 장비가 뭐예요, 그거? 이거는 그냥 꽃갱이에요. 꽃갱이인데 요즘 시기에는 이제 뱀도 나와 돌아다니고 또 산에서 짐승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이제 새싹이 올라오는 뭐 도라지나 더덕도 만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이렇게 산길 다닐 때 지팽이로 짚고 다니다가 뭐 뱀 같은 거 만나면은 이렇게 쫓기도 하고 또 이런 거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걸어서 잡아 당기는 용도로도 활용하고 이 나무는 이제 제일 단단하다고 소문난 저 박달나무입니다. 이렇게 두드리면은 쇳소리가 깡깡 나니까 멧돼지가 새끼들을 데리고 멀리 피신을 미리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제가 공격받을 일이 없겠죠. 지리산에 방사해둔 반달곰도 만난 적이 있어요. 떠들 때는 정신없이 떠들는데 이제 어느 정도 뜯고 더 이상 떠들 게 없어서 고개를 쳐드니까 누린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건방을 휘휘 둘러보니까 곰이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잎을 따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뜨거라 싶어서 뒷걸음질로 살살 도망쳐서 나왔던 적도 있고 아찔했던 기억을 뒤로 하고 소복하게 따담는 찔레. 장아찌를 담아 가지고 이제 몇 개월 숙성된 후에 밥 반찬으로 먹으면은 뜨거운 밥 위에 요거 한 줄기를 얹으면은 뜨거운 밥의 열기에 의해서 향이 굉장히 부드럽고 향긋한 향이 올라오는 아주 고급스러운 장아찌가 됩니다. 20회가 넘도록 살아온 약초꾼 인생. 하지만 그에게 약초와 자연은 당연한 익숙함보다 늘 낯선 새로움을 주는 존재다. 약초로 음식을 만든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가시밭길을 뒤집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재료들을 따서 모아야 그나마 한 끼 먹을 수 있는 반찬거리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찔레 반찬을 하나를 안고 돌아와 곧장 깨끗한 물에 꼼꼼히 씻어낸다. 먼지만 털어내던 다른 나물과는 달리 세척 과정부터 중요하다는 찔레순.
찔레수는 따다 보면은 끈적끈적한 점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성에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오염물질이 달라붙는데 그 오염물질이 씻겨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씻어서 물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선 굵은 소금 착착 뿌려 일단 대기다. 줄기에 짭짤한 감기도 배어들고 또 이 찔레순이 껍질 까고 먹으면 달짝지근한데 껍질째 먹으면 약간 떫은 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떫은 맛도 제거하는 목적으로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한 서너 시간 재워둡니다. 장아찌의 주된 양념은 고추장. 소금에 절인 찔레순을 고추장과 함께 골고루 버무려낸다. 산뜻한 색감이 벌써 군침을 돌게 한다. 잘 묻혀낸 찔레순은 이대로 가지런히 통 안에 옮겨 담기만 하면 완성. 밥도둑이 뭐 별거 있을까? 흰 쌀밥에 장아찌 하나면 충분하다. 따끈한 밥 위에 장아찌 한 줄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으면 정말 향기 좋고 향긋하고 달짝지근하면서 정말 맛있는 맛입니다. 겨자를 먹었을 때 코가 빡 뚫리는 것처럼 향이 코로 확 나와요. 어린 시절의 향수와 달짝지근한 추억을 안고 돌아오는 봄날의 손님. 찔레순 나물이다. 오늘은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쪽빛 바다의 도시 남해를 찾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륵이 도왔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바로 이곳 미조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조항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쪽빛 바다 위에 은빛 물결이 더해지는 장관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남해군 끝자락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항구 미조항. 그 평화로운 풍경에 가까이 다가가면 어김없이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바다와 어부들이 있습니다. 때마침 먼 바다로 나갔다가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멸치잡이 어선을 만났는데요. 세시요. 많이 잡으면 뭐 꺼주는 써라, 꺼주는. 하역과 동시에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작업, 이른바 멸치털이입니다. 그물 위를 수놓은 멸치대의 은빛 장관은 딱 이맘때에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인데요. 무려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고된 일입니다. 바다에서 저기 멸치를 털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다른 지역에는 부두의 항 안에서 붙여서 배를 접어내가지고 많이 처리를 하는데 예. 저희는 저기 밖에 나가시면 빠질 수는 있습니다. 예. 거기에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위생적이고 깨끗한 멸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밖에 나가서 멸치를 처리를 하고 다시 위판정 나가서 갱멸하고 있습니다.
이야, 멸치가 배 안을 꽉 채웠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데요. 이렇게 갓 잡아온 멸치들은 곧바로 경매 준비에 들어간답니다. 경매를 매일 하는 겁니까? 예, 경매는 오후 2시쯤, 2시에서 3시쯤 경매 시작을 합니다. 멸치를 그 유자망으로 잡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유자망이 어떤 건가요? 유자망은 예. 일직선으로 그물을 놔요. 예. 놓으면은 거기에 멜치가 지나가는 멜치가 그 그물에 꼽혀가지고 그렇게 잡는 방법입니다. 그럼 유자망으로 잡는 방식이 예. 다른 방식보다 좀 더 상품성이 뭐 좋거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타 지역에는 어선이 보통 한 6척에서 9척밖에 없는데 네. 기장도 9척 정도 되는데 저희 남해는 18척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많이 어선을 유자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네. 그 바닷물이 교류를 하면서 멜치가 냄새도 안 나고 참 위생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선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상인들도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하루에 이 미조항으로 들어오는 멸치 어획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한 3,000에서 4,000 상자가 나는데요. 예. 톤수로 따지면 한 100톤 정도. 네. 엄청난 양이 네. 들어오네요. 주로 사 가시는 분들은 어떤 용도로 좀 사 가시나요? 저기 이 유자망 그 멸치 용도는 뭐 마른 멸치나 이런 거 틀려가지고 멸치 액진용. 그 젓갈용 위주로 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젓갈 멸치는 유자망을 해가지고 유자망 처리를 하게 되면 머리하고 내장 있는 통이 빠져요. 빠지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멸치 액젓이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좋기 10cm는 되는 씨알 굵은 대멸은 봄철 미조항의 터줏대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연중 잡히는 어종이지만 산란전 알을 품고 있는 이때가 가장 맛이 좋아서랍니다. 신선함이 곧 생명인 만큼 경매도 속전속결. 98. 그런데 예상했던 경매와 방식이 사뭇 달라 보입니다. 시대. 토찰제. 여기 그러면 가격을, 뭘로 적습니까? 가격을 숫자로 무슨 볼펜으로 적습니까? 분필로. 분필로. 7판. 7판 쓰라 이래 이제 25,000원, 25,000원 넘고. 야, 이거는 전혀 다른 데는 이런 경매하는데 이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수지인데 수지는 예를 들어 경매사가 못 볼 수가 있잖아. 예. 몇십 명 있어서 그걸 못 보면 그런데 요거는 못 볼 수가 없잖아요. 재고가를 불러주니까. 소찰제는 거짓이 없고 재고가를 준 중매인한테 낙찰만 시켜주면 끝난 거예요. 멸치가 주로 잡히는 시기는 어느 시기입니까? 이 어장은 예. 유자망이라는 이 어장은 예. 4월 달부터 원래 3월 달부터는 허가가 난지 기간이라요. 예. 3월 달부터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달까지 이 어장은 하는 겁니다. 예. 여기가 그렇다고. 좋은 멸치를 고르는 기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식용을 하는 건 또 이 중에서도 건강하고 좋은 게 있어요. 굵고 네. 그거는 식품으로 조림용이라는 그게요. 그다음에 이건 젓갈 멸치는 이 상태 좀 벗겨져도 좀 벗겨져 알을 가졌거나 예를 들어서 새우를 먹었거나 그러면 젓갈용으로 최고로 씁니다. 굵고 싱싱한 봄 멸치는 대부분 천일염과 버무려서 액젓으로 만들어진다는데요. 다른 생선에 비해 작고 흔하지만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될 서민들의 생선으로 자리 잡아온 멸치. 조선 후기 김여 선생의 우의 여보와 정약정 선생의 자산어부에 멸치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수산물 백과사전인 자산어부에 따르면 멸치는 밝은 빛을 좋아해서 어부들이 밤에 불을 밝혀 유인하여 잡았다고 하였고 국이나 젓갈 또는 말려서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멸치가 작고 빨리 상한다고 하여 업신여길 멸자를 써서 메르라고 하였고 또한 성질이 급하여 금방 죽는다는 의미에서 메랄 멸자를 써서 메르라고도 불렀습니다. 흔히 알고 있듯이 멸치는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대멸 100g당 약 19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맥 경화 및 뇌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EPH 및 DHA 등의 고도포화 지방산과 루신, 이소루신, 발린 등의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혈당 조절 및 염증 완화 기능이 있는 비타민 B3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 자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멸치에 잘 맞는 음식은 대표적인 것이 고추인데, 고추의 매콤한 맛과 멸치의 감칠맛이 잘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추에는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멸치 칼슘의 체내 흡수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금치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멸치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끼는 싱싱한 멸치 요리 한 상으로 정했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멸치 회무침은 생멸치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좀 비린내가 날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혀 비린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바로 잡아온 생멸치로 또 손질을 다 해가지고 하고 또 그 비린내 안 나게끔 또 이렇게 양념이라든지 위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합을 하면 비린내가 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작년 대비해서 좀 어떠신가요, 올해는? 작년에 한 4월 달 정도 되면 뭐 주말 정도 되면 요 앞에 차가 매 다니고 사실 좀 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10%, 20%, 한 8, 90%는 줄은 것 같아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직원도 지금 일단 그걸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멸치가 어떤 녀석입니까? 여러모로 지친 사람들을 뼛속까지 달래주는 뼈대 있는 생선. 멸치 회무침과 멸치 쌈밥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이거 반찬으로 그 멸치 조림이나 혹은 마른 멸치로 육수를 내어가지고 먹는 일은 있어도 이렇게 생멸치를 접하는 것은 흔치 않잖아요. 새콤한 양념하고 이 땅콩 가루하고 새싹이 어우러져가지고 비린내를 잡아주고요. 근데 생멸치라서 그런지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소한데요.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새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었다면 이젠 얼큰하고 진한 멸치찌개가 나설 차례입니다. 멸치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뼈가 이렇게 부드럽지? 억세지 않아서 뼈째로 먹을 수가 있어요. 아주 뼈째로 먹으니까 더 고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꽁치 같기도 하고 좀 작은 고등어 조림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멸치를 먹어봤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이게 멸치가 제철이라서 그런지 제가 철이 더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맛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고단하면서도 한편으론 삶의 활력이 느껴지는 어부들의 구슬땀 섞인 현장. 그 덕에 미조항의 봄은 오늘도 은빛 찬란하게 물들어 갑니다. 초록이 유난히 아름다운 계절. 강산이 3번 바뀌도록 나무바라기로 산 남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예술과 틀리게 기다리는 미학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작가의 혼을 불어 넣으면은 참 세상에서 모방할 수 없는 작품이 태어납니다. 도심 속 작은 농촌, 창원시 동읍은 분재마을로 유명합니다. 부부는 농장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봉열 씨의 첫 업무는 밤사이 나무들 안부 챙기기, 모두 무탈합니다. 자그마한 화분에 옮겨놓은 대자연을 분재라 부른다죠. 제가 회사에 다녔을 적에 외주 업체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장님실의 테이블에 소나무 분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가 참 고고한 자태에 제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 봉열 씨 나이 30살. 혈기왕성한 젊은이의 분재와의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작품 만들기는 피라칸사스입니다. 이 작품은 산에서 내려온 산채목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그 실생 작품입니다. 그래 이 플라스틱 분에 심어가지고 어느 날 됐거든요. 이 피라칸사스를 소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들이 애를 키울 적에 왜 꾸지람을 하고 사랑의 매를 듭니까? 잘 되기 위해서 드는 기거든요. 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철사를 펴 꼬아가 하면은 잔인하다 하지만은도 가는 길을 열어주는구나. 사람이 바르게 가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재는 세월을 먹고 자란다죠. 어린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계절을 몇 번 지나 어른 나무가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거라네요. 수많은 자식 중에도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데요. 봉열 씨에겐 이 소사분재가 그렇습니다. (18년) 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천덕꾸러기 나무. 봉열 씨가 데려와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잎이 돋고 단풍이 들길 수차례 반복하더니 지금은 농장의 자랑이 됐습니다. 예, 분재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미학과 인간의 인내심이 결합된 예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수년, 수십 년을 거쳐가지고 작품 활동을 해야 작품이 완성되는 작품도 있습니다. 수십 년 정성으로 키워낸 분재가 400여 점. 요즘은 애호가들도 즐겨 찾습니다. 저쪽에 저 모가나무도 좋았고 전체가 다 이래 보면 신경을 많이 쓴 나무라. 예.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난 나무 되게 많아요. 예. 엄청 괜찮네. 칭찬과 격려로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괜시리 무안해지면 나무를 붙들고 애써 담담한 척. 사연 없는 인생이 없듯 분재도 마찬가지라는데요. 용이 뿔이 있고 밑으로 바다로 하강하고 구름으로 나오는 행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이 구름을 타고 바다로 하강하는 걸 하자. 올라가면 재미없잖아요. 내려와야 재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용처럼 곡을 준 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현대 문명으로도 할 수 없고 자연이 준 소재에 인간의 혼을 불어가지고 예술 활동을 해야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지.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나무들이 이름을 불러주자 멋진 작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지나쳤다면 그저 그런 소나무도 봉열 씨 손끝에선 마법을 부리는데요. 제가 이 나무를 어느 분재원에서 보고 참 잠을 못 잘 정도로 고심을 많이 했어요. 직장에 다닐 때인데 참 이 소재가 남의 손에 디갈까 싶어가지고 노심초사하던 차에 제가
집사람한테 딸 돌반지를 팔아가지고 하나 사고 싶은 게 있다 해가지고. 딸 돌반지인데. 그렇지, 딸 돌반지지만도 저걸 주면은 뭐든지 해내겠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한테 꼭 여쭤보겠습니다. 예,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나무는 우리 딸 언젠가는 딸을 줘야 됩니다. 이는 팔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있는 나무입니다. 분재와 함께 다른 재주도 생겼습니다. 나무나 꽃은 삽목으로 수량을 늘리기도 하는데요. 좋은 수종을 보존하면서 가정경제에도 보탬입니다. 그나저나 분재에 빠진 남편이 아내는 좋아만 보였을까요? 뭐가 섭섭합니까? 그래도 가족들한테 많이 이렇게 소홀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도 뭐 자기 또 회사 다닐 거 다 다니고 또 할 거 다 하고 또 취미생활 하는 거니까. 근데 토요일, 일요일도 항상 분재원에 가서 자기 나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런데 목욕을 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목욕탕을 안 데리고 가서 그게 참 제가 좀 불만이었습니다. 다른 건 불만이 아니었고. 근데 뭐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거면 아무도 할 사람 없겠죠? 삼순 씨 말대로라면 아내는 옛날 사람. 봉열 씨가 퇴직금으로 농장을 구입했을 때도 그러려니 봐줬고 지금은 일당백은 거뜬히 해내는 일꾼입니다. 뭐 힘들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열심히 키워야 또 나무가 자라죠. 그건 그렇지만 남들한테 안 주는 이유가 뭐 잘 모르니까.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또 우리 또 남편은 성격이 너무 꼼꼼하고 남에게 일을 좀 못 맡깁니다. 자기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모님은 믿으신다고요? 저도 처음에 못 믿었죠. 근데 이제 일을 하는 거 보고 잘 하더라 싶어서 이제 지금은 많이 맡깁니다. 농장에서 아내는 야생화 담당. 다 큰 자식들이 대처로 나가고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남편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해보자 마음먹었다네요. 야생화는 이제 분재를 전시회를 하면 옆에 야생화를 조금씩 놓고 했는데 이 야생화가 꽃을 피우고 이 너무 또 야생화 전시장을 가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야생화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고 그리 안 해도 이 식물과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식물과. 근데 여름에는 제가 이렇게 물을 주면 식물들이 나 더워 물 좀 더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나무들이. 그런 부분에서 식물과 대화를 한다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식물들을 보면 너무 육체는 좀 피곤할지라도 너무나 정신적으로 너무 힐링이 됩니다. 올해는 봄비가 인색했습니다. 메마른 가지에 잎이 나기 위해선 물이 한참 필요한데요. 봉열 씨 농장에 유독 많은 소사나무도 비를 기다립니다. 이 소사나무 원산지가 대한민국입니다. 분재인이 소사나무가 분재로 태어난 나무라고 칭할 정도로 그런 좋은 수종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나무다 이와시대 일본 말로 자기들 나무라 명칭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일본 잡지를 보고 우리 나무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사나무 이름 찾기 운동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2004년엔 도청 광장에서 소사나무 분재 전시회를 열었고요. 람사르 총회 때는 우리나라 분재 역사와 소사나무를 알리는 작품집을 발간해 세계인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대한민국 분재 역사 70년 만에 첫 분재 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나무를 기르면은 언젠가는 나무가 작가를 키워준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대한민국 분재 명인이 되고 그다음에 세계 분재 명인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사람을 키웠다 그런 날이 왔습니다.
다 본인이 좋아서 한 일. 지금도 나무에 필요한 건 뭐든 찾아서 하는데요. 이 걸음은 깨목을 발효시켜 가지고 EM 효소라는 걸 넣어 가지고 발효를 시키가 1년 동안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놓아도 아무 해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 나무가 최적적으로 자기가 섭취를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분재할 적에는요, 작품을 만들고 따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분재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자연에 그대로 묻혀버립니다. 이 작품을 돈으로 생각하면은 뿔뿔이 팔아서 하면은 돈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지금까지 정열과 모든 걸 쏟아왔기 때문에 모든 많이 나무도 지금까지 정열과 모든 걸 쏟아왔기 때문에 모든 만인이 볼 수 있고 전 세계 관광인이 볼 수 있는 자연예술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이게 일이 한참에 오다 보니까 좀 손을 놓친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손자르기를 합니다. 지금은 봉열 씨보다 아내가 한 수 위. 순자르기도 아내가 먼저 얘기해서 짬을 냈습니다. 항시 경상도 사나이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 깊은 구석에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모든 걸 참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세상에서 하나뿐인 아내입니다. 사모님 이런 말씀 처음 들었어요? 예, 처음 들었습니다. 좀 방송이 좋긴 좋습니다. 어떠십니까? 행복합니다. 봉열 씨는 분재가 기다림의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오매불망 분재만 생각하던 남편을 40년 가까이 기다려준 아내. 그런 아내가 있어서 농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턴 봉열 씨가 삼순 씨를 기다려줄 겁니다. 경상도 사나이, 분재 명인이 무심하게 툭 던집니다. I love you.